고대 이집트 파피루스에도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너무 잦은 소변 흐름을 멈추게 하는 치료법, 이게 뭘까요? 막연하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요실금 또는 절박뇨로 추정돼요. 아니면은 방광염이거나. 무려 4,000년 전에도 있었던 이 증상, 인류를 계속 괴롭히죠. 근데 이 요실금이 무서운 건 겨울이 되고 나면 더 심해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겨울철에 더 조심해야 할 요실금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요실금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구분되는데요. 웃거나 뛰거나 걷거나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소변이 찔끔거리는 현상, 이걸 바로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요실금의 40에서 한 60% 정도까지 돼요. 배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방광 내 압력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그런 원인 때문에 그래요. 저수지로 하면은요, 저수지 만수위가 한 500에서 600인데 물이 한 300만 차도 오줌이 이렇게 넘쳐서 흘러나게 된다 그러면은 저수지 뚝이 무너지는 경우죠. 저수지 뚝이 무너졌기 때문에 충분히 방광을 채우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빨리 화장실을 가야 되는 그런 현상들. 보통 한번 오줌이 마려운 어떤 그런 시기가 한 150에서 200cc 정도 오줌이 차면은 오줌이 매섭다는 요일을 느껴요. 그리고 강력하게 요일을 느끼는 경우가 250 정도 전후에서. 300 이상 넘어가면 죽겠죠. 근데 최대 참을 수 있는 범위도 그로부터 한두 시간 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요실금이 있는 엄마들은 요일을 느끼는 순간 바로 안 가면 오줌이 새버리니까 엄청나게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죠. 특히 이런 분들은 요도 주변에 인대나 근육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도 생기는데요. 대표적인 경우에 출산의 원인도 되고, 또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밑에 골반 저공을 관리하고 있는데 얘네가 없어지니까 폐경이 돼도 이제 폐경기 요실금 같은 게 많이 생겨나는 거죠. 특히 그리고 밑에가 많이 늘어지는 경우가 무거운 거 많이 드는 엄마들, 또 이제 변비 때문에 배 힘을 진짜 맨날 주고 그리고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엄마들은 복압성 요실금이 많이 생겨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느낌이 생기면 급하게 못 참아갖고 이제 도착하기 전에 이미 찔끔 싸요 벌써. 특히 이제 신경이 예민한 분들이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갖다가 바로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해요. 절박하다, 못 참는다 이런 뜻이에요. 전체 요실금의 한 20에서 한 4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중년 여성뿐만 아니라 미혼 여성들이나 학생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 굉장히 긴장하거나 내가 어떤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너무 불안해갖고 막 떨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화장실을 갔다 와도 또 가고 싶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루에 보통 화장실을 8번 정도까지 가는 걸 정상이라고 하는데, 하루 이상 화장실을 가고 밤에 특히 한 번 이상, 그러니까 2번 이상 이렇게 화장실 가는 경우도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이런 원인들은 대부분 방광염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어요. 질염이 심한 분들, 치질 있는 분들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복합성 요실금이라는 게 있어요. 복합성도 있고 절박성도 있고, 미치는 거죠. 순수하게 복합성이나 절박성 요실금 있는 환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두 개가 믹싱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도 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일류성 요실금이라는 건데, 이거는 오버플로예요. 저수지 뚝이 아무리 높아도 무조건 오줌이 넘쳐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오줌이 찼을 때 감각적으로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신경 손상이나 뇌의 어떤 뇌졸중 같은 것 때문에 오줌을 담당한 영역이 고장나거나 손상된 경우를 말하면 돼요. 그리고 국소적으로 항암 치료받거나 방사선 치료받은 분들도 이렇게 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요실금에 대한 분류를 갖다가 해봤고요. 또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 부분이 이게 요도예요, 요도 부분. 요도를 갖다가 지탱해주고 있는 이 치골과 요도 인대가 따로 있고, 또 요도를 좌우에서 잡아주고 있는 골반벽이랑 요도 인대가 또 따로 있어요. 얘가 늘어지거나 얘가 느슨해지면은 요실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골반 저건이 튼튼하다 그러면 이게 밑으로 처지지 않으니까 요실금이 안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해박적인 구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항문이고 여기 이제 질이에요. 질이고 이거 요도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골반 저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펠빅 다이아프람에서 리베이터 애니머슬과 시지오머슬, 이 근육들이 느슨해지거나 약해져도 대변이 새거나 변비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소고요. 또 이제 리베이터 애니머슬이라서 여기 일리오콕시지오스머슬,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질하고 요도를 갖다가 골반벽에 부착해주는 이런 근육들이 많이 약해져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식도로 된 거예요. 이게 자궁이고 방광이고 직장인데 이 근육이 바로 골반 저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너지고 약해가 되면 방광도 떨어지고 질도 떨어지고 직장도 떨어지고 하면서 불편한 어떤 증상을 갖다가 앓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방광이 빠지는 걸 얘기해 주는 건데요. 이게 질로 방광의 일부가 빠지는 거는 1도 방광류, 여기 질 입구까지 빠지는 걸 2도, 전체 빠지는 걸 3도 방광류라고 보통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에 따라 갖고 많이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의 이제 POP라고 하는 거는 골반 저근이 약해지는 어떤 그런 질환을 얘기를 하는데요. 2년마다 방광류의 그 확률은 어떤 여성이든 간에 한 9% 정도, 직장류는 6%, 그리고 자궁 탈출은 2% 정도가 2년마다 늘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한 35세 이상부터 생기는 게. 그 자치적으로 했다가 치료되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치료가 돼요. 하지만 폐경이 됐을 때 1년 뒤에 방광류, 직장류 확률이 26%가 되고 3년 뒤면 40%나 되는 거죠. 자체였다고 치료되는 확률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폐경이 굉장히 중요한 그 변수고, 여성들이 폐경을 겪으면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은 요실금이나 방광류, 직장류, 그리고 또 자궁 빠짐 현상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한국의 우리나라 데이터예요. 2009년부터 15년까지 한국의 내셔널 헬스 인슈런스에서 모집한 건데요. 이 파란색이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방광류, 직장류, 자궁탈이 함께 있는 경우. 이 55세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래서 한국 여성들의 70세 이상 될 때까지 10,000명 중에 30명이 바로 이 밑에 빠짐 현상을 갖다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질환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젊은 여성한테서 한 25%, 또 중년 여성은 50%, 65세 넘어간 경우는 75%에서는 요실금이 생기는 거죠.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방광염이 심해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광염은 철저하게 배제가 돼야 돼요. 방광염은 소변 검사로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 약을 먹어서 일단 치료해서 정상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거는 요실금과 밑에 빠짐 현상을 갖다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초음파인데요. 이게 오줌 소변 나가는 입구가 여기인데, 기침을 환자가 킁 했을 때 원래 여기 있어야 될 이 요도가 여기까지 떨어지거든요. 이러면은 요도나 방광을 지지하는 근육이 약해진 거예요. 단순히 이게 초음파로도 진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